한국은 민족국가인가, 시민의 나라인가? 자, 여러분, 한국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는 과연 혈연으로 끈끈하게 묶인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같은 법 아래 살아가는 시민 공동체일까요? 이 질문, 생각보다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현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복잡하고 또 진화하는 모습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보편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 땅을 보통 뭐라고 부르시나요? 전 세계를 둘러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데 다들 고향을 가족에 빗대서 표현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머덜랜드, 즉 어머니의 땅이라고 하고, 또 독일어 같은 데서는 파더랜드, 아버지의 땅이라고 부르죠. 이런 단어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태어난 땅에 대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느끼는지, 진짜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걸요. 자, 이제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틀인데요.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인종 민족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정해지는 그런 가족 같은 거예요. 같은 피,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라고도 불러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반면에 국민민족은 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가족에 더 가까워요. 혈연보다는 우리가 함께 지키기로 약속한 법이나 가치, 그러니까 시민권으로 뭉친 공동체인 거죠.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핵심적인 차이가 딱 보이죠? 한쪽은 에스노스, 그러니까 혈연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말 그대로 운명 공동체고요. 다른 한쪽은 데모스, 법과 시민권이라는 약속으로 뭉친 선택 공동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바로 공통의 과거를 보느냐, 아니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보느냐,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통일 이전 독일과 미국을 들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한반도의 아주 독특한 역사를 이 틀로 보면요,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정말 오랫동안 혈연을 중시하는 인종민족 개념이 아주 강한 나라였죠. 우리 스스로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만큼요. 이게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었어요. 특히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한 핏줄이다라는 생각은 정말 강력한 정서적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북한의 변화입니다. 표를 보시면 북한이 민족을 정의하는 방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혈통, 그러니까 피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1960년대에는 스탈린의 정의를 따르다가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혈통, 심지어는 김일성 민독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건 아마 외부 세계랑 단절된 채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지금 남한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우리는 하나라는 동질적인 정체성이 아주 크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179만 명. 이게 2014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늘었겠죠. 어쨌든 그동안 단일민족 국가라고 굳게 믿어왔던 이 땅에 거의 18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럼 이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보시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비전문 취업자, 그리고 방문 취업으로 온 재외동포, 또 결혼 이민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만 합쳐도 거의 60%가 넘죠. 그리고 이분들 대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서 오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한국의 다문화 경험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 국가들이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구는 이민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주로 인종이나 종교 갈등이 중심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어때요? 다문화 사회가 된 역사가 굉장히 짧고 갈등의 양상도 보면 주로 일자리나 임금 같은 사회 경제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민과의 갈등이 쟤네랑 우리랑 문화가 너무 달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자리, 임금, 사회적 지위 같은 아주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혈연 중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워진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가오는 다문화 미래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요?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은 바로 열린 민족주의라는 건데요. 이건 아주 신중한 균형 잡기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가 공유해온 언어와 역사, 즉 인종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둘째로 모든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평등권 같은 국민민족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안으로는 끈끈하게 뭉치면서도 밖으로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국가 정체성이라는 건요, 누가 억지로 만들거나 아니면 저 먼 과거로 돌아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 집단 정체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 마지막 질문은 사실 한국에게만 던져지는 건 아닐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한 국가의 이야기는 어떻게 그 안에 모든 구성원들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할까요? 이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소속감의 미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 하면 이 한반도를 잇는 것은 국경이 아니라 피와 기억입니다. 같은 말, 같은 음식, 같은 풍습 속에서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역사는 단일한 운명으로 우리를 묶었고 세대는 그 문화와 정신